오늘 드디어 화투 3강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드렸던 말씀처럼 해보고 말지 뭐, 할 수 있어 화투! 네, 그런 자신감 가지고 같이 해주세요.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상기체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상기체 방정식 소개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다 기억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간단하지만 아름다운 수식입니다 라고 선생님이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죠? 어떻게 그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하는 애들이 나타났었냐면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선생님이랑 1강, 2강에 걸쳐서 공부했던 기체 법칙들을 모아서 만들어냈어요. 어떤 법칙들이 있었냐면, 일단 보일의 법칙부터 있었습니다. 보일의 법칙은요, 되게 유치해서 생각하기 싫은데 생각나시죠? 네, 보일러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양과 온도가 일정할 때, 네, 기체의 부피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압력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 네, 하나 있었어요. 두 번째가 샤를 법칙이었습니다. 샤를 법칙은 뭐였냐면, 일정량의 기체를 일정한 압력에서 변화를 시킨다면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온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섭씨 온도에다가 273이라고 하는 숫자를 더해줬고, 그치, 단위는 켈빈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 아보가드로의 법칙. 우리 화1에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 하에서는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종류에는 상관없이 무조건 몰수에만 비례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잡았었거든요. 표준 상태라고 하는 기준. 0도씨 1기압이라면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체 1몰은 22.4리터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아보가드로의 법칙이었어요. 그리고 요 법칙들을 모두 모아서, 그쵸, 이상기체 방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부피,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애는 기체의 몰수에 비례하고 압력에는 반비례하며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니까 비례상수를 도입할 수 있었죠. 비례상수는요, 바로 R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R 곱하기 몰수에 비례하고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꼴로 바꿔준 게 PV는 nRT라고 하는 형태였습니다. 기억나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선생님이랑 하나 더 공부했던 게 뭐였었냐면 바로 얘네들이었어요. R이라고 하는 애들은 우리가 비례하니까 사용했던 비례상수였고요. 기체에게 적용되는 기체상수 값이었습니다. 그럼 이 기체상수 값이 얼마였죠? 맞아요. 0.082 정도의 값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값이 나왔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했냐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랑 적었던 요 수치들을 하나하나 집어넣어 봤습니다. 넣어 볼게요. 우리가 기체상수 R을 한번 찾아볼게요. R, PV는 nRT라고 했으니까 R은 NT분의 PV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체가 0도씨, 즉 273켈빈일 때, 켈빈에 있을 때 1기압 그리고 1몰이 있다면 부피는 항상 22.4리터여야 돼요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 한번 심심할 때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약 0.082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단위는요? 단위는 여기 있는 애들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 기압이고요, 리터고요, 그리고 몰, 켈빈. 요런 값을 우리가 기체상수라고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체상수는 굳이 외우지는 않으셔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은 날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단이라고 하는 단서 조건으로 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숫자가 0.08이 이렇게 가면 좀 계산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0.08까지만 제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값을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잘 기억나시죠? 거기에다 이거 꼭 중요하니까 포인트 적어드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얘네들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자료 해석 막 여러 개 해봤었거든요. 자료 해석 방법 기억나세요? 선생님이랑 어떤 식으로 자료 해석을 했었냐면, 일단 기체라고 하면 이러한 이상기체 방정식을 적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변수들 중에서 좀 생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애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찾았습니다. 어떤 애들을 생략을 했었냐면, 제일 먼저 얘는 기체 상수, 항상 일정한 값이니까 정확한 수치를 구하는 게 아니라면, 상대적인 비교값만 구해도 되는 거라면 굳이 얘네까지 계산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 조건 역시 굳이 구체적인 수치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만 해도 되는 거라면, 일정한 값을 갖는다, 일정한 온도이다, 일정한 압력이다, 이런 조건에 따라서 일정한 온도라면, 일정한 압력이라면, 또는 일정한 부피라면, 일정한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애들을 하나씩 변수를 지워가면서 자료 해석을 했었죠. 바로 그렇게 선생님이랑 몇 개의 자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은 개인적으로 이 과학 탐구의 꽃은 자료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론은 간단하잖아요.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 하나만 알아도 되는데, 얘네들을 뭐 그래프의 형태 또는 그림의 형태, 표의 형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볼지 생각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선생님이랑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추가로 제공되는 자료들은 자료실에 다 업로드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못했던 그래프 형태의 자료를 좀 가져와 봤어요. 어떠한 애들이냐면 기체 A, B, C를 준비를 했고요. 이 A, B, C를 절대 온도에 따라서 압력과 부피의 곱, 요 값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A와 B와 C는 모두 질량이 같대요. 질량이 동일하다.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어떤 거를 같이 찾아보려고 하냐면, A, B, C의 분자량 B는, 분자량은 이렇게까지만 써놓을게요. 얘네들이 분자량이 몇 대 몇 대 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러면 우리가 분자량을 찾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화학 1 시간에 아마 열심히 공부하셨을 겁니다. 물질의 질량은요,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무엇이 궁금하냐면 분자량이 궁금하다네. 분자량이 궁금하니까 질량을 몰수로 나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찾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정보가 보이냐면 질량이 동일하대. 우리 조금 전에 선생님이 자료 해석 방법 잠깐 소개해 드렸었는데, 일정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변수들은 지워도 된다고. 우리는 비율만 알면 되니까 분자량은 몰수에 반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몰수를 찾아봐야겠네. 기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요식 하나 적어 주셔야죠. PV는 nRT에서 몰수를 찾을 건데, 비율만 찾으면 되니까 일정한 값을 갖는 애들은 생략해 주겠습니다. 누가 생략 가능해요? 그쵸, R이라고 하는 값이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면 남아있는 변수들은 결국 온도분의 PV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자료를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에다 집어넣으라고, 요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라고 그대로 줬어요. 절대 온도 T 줬죠? 그리고 압력과 부피의 곱 다 줬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터 살펴볼까요? 비율을 알고 싶으니까 NA, NB, NC.
A와 B와 C의 몰수비, A 먼저 살펴보면 A는 절대 온도가 A일 때 PV가 2B라고 주어져 있네요. B 볼게요. 절대 온도가 A일 때 PV가 B였습니다. C 볼까요? 절대 온도가 3A일 때 PV는 3B였네요. 그러면 결국 비율이 2대 1대 1의 몰수비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찾았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까지예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이렇게 몰수를 찾는 애들을 몇 번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은 뭐 찾자고 했죠? 분자량 찾자고 했어요. 그리고 분자량은 몰수에 반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딱 한 단계의 과정만 더 거쳐주시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을 조금만 바꿔보면 결국 A의 분자량, 그리고 B의 분자량, 그리고 C의 분자량 B는 몰수비의 역수 반비례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네, 1대 2대 2의 비율을 갖겠구나 라고 하는 내용까지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해볼만 하죠. 요 정도를 할 수 있으면 나 이제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겠구나 라고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의 형태의 문제를 하나 더 가져와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과학의 꽃은 자료 해석입니다. 자료를 잘 보고 많이 고민해 주셔야 돼요. 이번 자료는 어떤 자료냐면 일정량의 기체를 준비해요. 기체가 5g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g에 상태를 바꿔가면서 그때 각각이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표현을 해준 건데요. 온도와 절대 온도와 압력을 변화시켜 가면서 A, B, C, D를 표현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B 지점에서 온도가 300켈빈이래요. 그리고 기체 상수 R을 이렇게 한번 드려볼게요. 0.08. 단위는 지금 생략할게요. 지금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궁금한 거 첫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이 기체의 분자량이 얼마니? 라고 하는 게 좀 궁금하네요. 그럼 분자량이라고 하는 애를 찾아보자고. 방금 전에 우리 앞서서 봤죠? 분자량은 기체의 질량을 몰수로 나눠주면 돼요. 근데 질량이 5g입니다 라고 하는 게 주어졌으니까 우리 무엇만 찾자? 몰수를 찾을 건데 몰수를 찾기 위해서는 기체니까 PV는 nRT 이렇게 써줬습니다. 여기에서는 생략할 수 있는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절대 상수값들 지우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상대적인 값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바로 그 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그 누구도 생략해서 지워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을 차근차근 넣는 거예요. 우리는 몰수를 일단 알고 싶으니까요. RT분의 PV로 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우리가 B에서 온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네요. 그러면 B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B에서 압력은 1기압이고 부피는 6리터입니다. 그리고 상수 R 값은 이미 주어져 있네요. 0.08. 그리고 온도 300켈빈인 걸로 우리 확인했죠. 그러면 얘는 24분의 6이니까 이 안에는 4분의 1몰이 있구나 찾았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요. 바로 분자량이었어요. 분자량이라고 하면 물질이 1몰 있을 때의 질량인데 우리 지금 4분의 1몰이 있을 때 5g입니다. 라고 찾았습니다. 그럼 1몰이 있을 때는요. 그쵸. 이거의 4배, 2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한 값을 찾아야 할 때는요. 함부로 아무거나 다 생략해 주시면 안 돼요. 우리 방금 한 것처럼 하나를 다 대입을 해줘야 정확한 값, 상대값이 아니라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분자량은 알겠는데 이 그래프 자체가 온도 압력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나타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거 도대체 온도는 어떻게 바뀌었니?
A의 온도와 C의 온도와 D의 온도는 도대체 몇 켈빈이니? 라고 하는 게 두 번째로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아까 전에 PV나 NRT에서 값들을 하나 다 넣어야 하는가? 아니면 비례할 수 있는 값들이 있지 않을까? 얘네들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어머나, 우리가 B의 온도를 알고 있네. B의 온도를 아니까 나머지 온도들과의 그냥 비율만 안다면, 몇 대 몇 대 몇인지만 안다면 각각의 온도도 계산할 수 있겠네? 그죠? 여기까지 찾았으면 우리가 이 PV나 NRT라고 하는 식을 어떻게 대입을 할 수 있을 거냐면요. 이렇게 대입할 수 있어요. 비율만 찾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럼 비율만 찾으려면 서로 같은 값들, 상쇄할 수 있는 값들은 상쇄를 시키자고요. 이런 애들 상쇄시켜주세요. 근데 얘네들도 없애주세요. 그럼 결국 절대 온도라고 하는 애들은 압력과 부피의 곱이다. 너무 간단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압력과 부피의 곱으로 나타내 볼게요. A는요, A는 압력 2, 부피 3, 그래서 곱해서 6. B는요, 압력 1, 부피 6, 곱해서 6. C는요, 압력 3, 부피 6, 곱해서 18. D는요, 압력 3, 부피 3, 곱해서 9죠. 그러면 2대 2대 6대 3이에요. 근데 우리가 B의 온도가 얼마라고 처음부터 제시가 됐냐면 300켈빈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A의 온도도 300켈빈이면 되겠죠. C의 온도는 이거의 3배니까 900켈빈이 돼야 되고요. D의 온도는 1.5배니까 오케이 450켈빈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A, B, C, D의 모든 온도, 절대 온도까지 계산이 끝났어요. 간단하죠? 지금 선생님이 이 절대 온도를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한 게 17분 정도, 한 16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말을 하면서 설명해도 1분이면 해결이 됐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요 식을 조금만 더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을 해서 익숙해진다면 이런 문제는 이제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